슬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홍준표 씨가요. 지방선거의 승리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는다. 지면은 물러난다. 안 돼. 가지마. 왜? 계속 있어야지. 총선까지 쭉 가주길. 물론 임기는 그때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월급도 없는 달이라지만 그래도 당대표직이 얼마나 좋아요. 비서도 아니 근데 있고. 이게 비문 아니에요?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1등하기는 어렵지만 2등은 안 놓친다. 그런 뜻인가? 이해가 안 되네.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받아들입시다. 개똥 철학. 지면 내가 물러나면 된다. 안 된다니까. 종신 집권해야 된다니까. 해산될 때까지. 승리는 어렵지만 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늘 또 홍준표는 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 적의 수장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위치예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어떤 형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밴드웨건하고 언더독이라는 효과로 다른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예요. 지지율이 안 나오는 쪽은 투표지 꺾이고 지지율 나오는 쪽은 뭐 나쁘게 보면 어차피 이길 거니까라고 투표장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에 있어서 선거란 투표란 전쟁과도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확실히 이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네.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투표장 안 간다 이런 식의 것들은 가설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기는 선거는 무조건 나가서 이긴다. 근데 참패가 예상되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신들의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면 가서 찍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거 인정한다. 승리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질 거니까 일단 니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서 혹시나 지면 물러날게. 이런 정도. 굉장히 하기야. 슬픈 소식이네요. 진짜.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먹지 않았다. 약간 이런 필인 것 같은데. 하긴 뭐 질 거니까 대충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지율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파이팅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기자가 물어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 지면 정계은퇴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경남지사 그 선거 이야기하면서 드루킹 특검 등으로 이슈가 된 경남지사 선거 전망과 관련해서 김태훈은 안 진다 이렇게 승리를 자신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번 선거의 코어는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경남이에요. 그러니까 경남이 사실 올인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경남이 지면 홍준표가 내걸었던 일종의 공약 뭐 6개? 예. 사실상의 정계은퇴에 가까워지는 상태거든요. 지금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남지사 선거에 지고 지방선거에 지면 정계은퇴할 거냐고 물으니까 난 이게 정말 찌질하다고 보거든. 나는 정계은퇴할 나이가 아직 안 됐다. 정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계은퇴하기는 좀 아깝다 이런 뉘앙스인데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보면 네거티브에 굉장히 나쁜 쪽으로 끌고 갔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자기가 전직 경남도지사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일종의 홍준표에 대한 재신임은 경남에 걸려 있는 거예요. 김태호에 대한 투표행위라기보다는 자기의 본진이었던 곳에서부터 선거가 지게 되면 사실은 정계 은퇴하는 게 맞거든요. 자기의 본진에서 완전히 불신임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 정계 은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배수진을 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이 또 이제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될까 봐 아직 정계 은퇴는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는 이 찌질함. 은퇴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려. 근데 김태호는 안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부분이요. 저는 이미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얘기하려면 김태호는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진다라고 말을 하는 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다 진다고 말하니. 어쨌든 홍준표의 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스탠스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스탠스가 사실은 변한 게 없고 똑같아요. 이 발언들이 나온 것을 보면 지면 자기가 물러나면 된다. 뭐해서? 당대표에서. 그렇다고 은퇴할 나이는 아직 안 됐고 다음 당대표 또 출마하면 되지롱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략 이렇게 봐요. 당대표 물러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만 각종 논란을 만들어서 선거에 진 게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다음 정당대회에 또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러나다는 약속은 지켰잖아. 그렇죠. 그리고 재신임 받겠다 이거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까지도 공천권 행사하는 당대표 남아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정계은퇴 결사반대. 간절히 바랍니다. 똥 바를 때까지 간절히. 이제 김경수 후보도 이번에 선거 운동하는 거 보니까 진주의료원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홍준표의 상징적인 부분이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뭐 이런 부분이었었죠. 그렇죠. 거기서 씨를 말려야 됩니다. 만약에 부울경을 다 가져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건 엑소더스예요. 부울경을 다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은 진짜로 TK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 다 입당 원서를 다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받아주면 받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냐면 홍준표를 싫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임, 홍준표를 딸랑이처럼 믿고 따랐던 의원들 모임, 홍준표도 싫고 그 나머지 중진도 싫어하는 친박들 모임, 그리고 홍준표한테 무시당했던 중진들 모임, 유승민과 가까운 뭐 이런 사람들 복당파 모임. 어.
그럼 당이 한 4개로 나눠져. 야, 안철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요, 안철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당제의 어떤 화신으로서 홍준표가 어떤 기능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은 거고요. 홍준표 씨가 있음으로써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 어떤 실타래 속에 딱 이게 묶음의 핵심이에요. 얘만 풀면 돼. 자유한국당은 이런 논란 속에 지지율이 확장성이 없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홍준표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들이 홍준표는 어떻다 하시라고 이야기해.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네 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친박 또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여파기도 하겠지만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홍준표 너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책임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게 친박의 책임 그리고 똘똘 뭉치지 못했던 기존 중진들이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당에 있어서의 뒷짐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 이렇게 묻는 이런 과정으로 변질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그런 논란에 휩싸인 대장이 자리를 물러나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이 다시 이렇게 추스리는 기회가 되는데 완고하게 버티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찢어지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소위 좌파들은 정권 잡으면 퍼주기 바쁩니다. 북에 퍼주고 국민들한테 무분별하게 퍼주고 남북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을 덮겠다. 나는 국민들 현명하다고 봅니다. 덮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면 내가 물러나면 되고.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새 버릇을 남 주지 못하고 네거티브와 색깔론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생뚱맞고 가짜 뉴스를 직접 만드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절진한 색깔론과 저급한 네거티브는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일 후 6월 13일 상식이 이기고 정책이 이기며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할 건데요. 지금 지방선거의 사실상 키는 경남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경남이 이기느냐 지느냐인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남은 김경수 후보가 압승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저쪽이 이긴다고 하니 논란 끝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시장의 욕설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게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파일이어서 유튜브에서 차단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넘어가서 또 올리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가보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발가락 절단과 관련한 그 의혹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의 대전시장 후보들이 무슨 퍼포먼스를 했냐면은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내밀고 여러 명이 발가락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게 허태정 후보를 어떤 비하하는 네, 뜻인가요? 비하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발가락 장애를 가지신 분을 예.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 구청장 선거 등에 나가면서 예. 다 이렇게 해소가 된 부분을 음.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마타도를 제기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건 지난주에 이재명 시장의 욕설 파일을 올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재명 후보 52.6 그리고 남경필 18.8 격차는 33.8입니다. 지상파라든지 보도 채널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전혀 없잖아요. 예전에 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한번 공개가 됐던 거고 여러 차례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후보로 등장할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어가지고 새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관심이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지지율이나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있을 수가 없고 뭐 사실 지지율 격차가 30%가 넘어가면 사실 뭐 어떤 네거티브를 쓴다고 한들 그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오는 거거든요. 논란이 됐을 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논란이 됐을 때 이건 불법 행위다. 예. 논란이 됐을 때 일제히 전국을 한번 휩쓸고 간 이슈잖아요. 근데 경기도에 내에서 지지율에 변화가 없어.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그건 흠결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이거 흠결이죠. 예, 흠결이죠. 공인인 예, 사람이 예, 그렇게 하는 예. 거는. 근데 그걸 제기한 사람들의 자격 조건에 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니들은 더 하는 놈들이잖아. 하는 이런 식의. 우리도 한번 조만간 남경필 특집 한번 해볼까 싶어요. 남경필의 어떤 사생활 부분 같은 거. 그런 측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경기도민의 뜻의 반영. 이 정도 가지고. 예. 사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하면서는 정책을 정말 잘했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
공약이네 뭐 어떤 정책 같은 부분이 지금 네거티브가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피해 보는 사람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재명 시장이라고 봐요. 공약이 굉장히 뭔가 잘 개발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공약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거티브로만 서로 이렇게 공방에 오고 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근데 지지율의 변화는 없어. 이건 정말로 멘붕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당선 가능성입니다. 지금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52.6, 남경필 18.8, 무려 격차가 33.8인데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이 63, 남경필이 13.1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하는 게 23.6이라고 있는데 예. 그거 합쳐도 이기지 안 못하는 되지. 상태. 정확하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율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후보자 개개인의 뛰어남과 뛰어나지 않음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의 후보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후보이냐로 판가름 나는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52% 상도 김경수 후보도 비슷하거든요. 김경수 후보도 내려가서 지금 경남에 가서도 52, 3%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거 완벽하게 전국이 거의 민주당 지지율과 맞물려 돌아가요. 결국에 이건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되는 문제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경기도를 잃는 문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더 싫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 누구를 다른 사람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재명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나비 효과는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경남도지사 잃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지. 이게 남북 관계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남북 사업이 더 많아지고 교류도 더 많아질 텐데 과연 자유한국당 소속의 도지사가 남북에 바로 면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지사가 과연 청와대나 행정부의 평화를 위한 그런 여러 정책들에 화끈하게 협조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스스로 개혁적인 정책들을 펼칠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경남이 매주 여론조사를 해요. 김경수 53.4, 자유한국당 김태호 33.2. 두 사람 다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격차는 20.2로 똑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55.1, 35.4. 지금 이재명 후보는 욕설 논란,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논란. 이게 노출이 다 된 상황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섭다. 이제 네거티브가 안 통하는 어떤 선거판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경남에서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47.7%, 자유당이 26.8%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어떤 그 암묵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김경수 후보의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드루킹 사태를 통해서 얼굴과 이름을 매칭시킴으로써 호감도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유당이 기대했던 바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창원시장의 향배 같은 거거든요. 창원은 경남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제일 큰 도시죠. 그러니까 PK권에서 부산과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큰 도시.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을걸요? 그러니까 예. 굳이 하자면 예. 광역시도 예. 될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인데 울산과 부산은 이제 분리돼 있으니까 경남에서 보면 부산과 울산은 다른 행정구역이니까 예. 경남으로 보면 아마 창원이 제일 큰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진 후보가 조진네. 홍준표의 측근이었던 사람, 경남의 부지사였던 사람, 학교 후배인 그 조진래 후보가 공천이 되면서 물론 이 논란은 어디로 가냐면은 자유한국당 후보군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사람을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을 하면서 보은상수께서는 탈당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가 장난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 안상수 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일화를 바라는 기자회견도 열리고 그러면 안상수 씨가 빡쳐가지고 물러날 사람은 조진내지 내가 아니다. 물러날 사람은 홍준표지 내가 아니다. 싸우고 네. 막 이래요. 예. 지지율 한번 볼까요? 창원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해서 22일부터 23일까지 경남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1,600명 좀 큰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요. 허성모 후보는 34.5, 안상수 후보는 20, 조진래 후보는 14의 지지율을 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가 막힌 뭔가가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허성무는 34.5,
안상수는 20.0, 조진래 14.0이란 말이에요. 안상수하고 조진래 합쳐보세요. 얼마입니까? 34. 그렇죠. 그러면 허성무는 지금 얼마예요? 34.5.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안철수, 김문수가 단일화 해봐야 박원순 시장의 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인쇄하는 이날까지도 거의 진척의 길이 없는 거거든요. 예. 창원에서는 지금 자꾸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상황이죠. 근데 답은 계속해서 안상수한테 물러나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상수여도 죽어도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왜? 그럴 거면은 차라리 자기가 현역으로 있을 때 공천을 하든지 그렇지. 공천 안 하고 탈당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더 지지율이 높은데 지지율이 높은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면은 절대 안 하죠. 안상수의 심리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현직 시장이고 가장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 싫어하는 지지자들이 나로 투표 단일화를 해줄 거야라고 믿는 그 구석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높은 안상수 입장에서는 사퇴하기가 힘들죠. 절대 안 하죠. 근데 자유한국당의 조진래도 똑같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당이 밀어주고 있는데. 어. 예. 결국은 우리 당의 공천자인 나를 찍어줄 거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실제 여론조사보다는 많이 나올 거라는 이런 식의 생각이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야, 양쪽도 아름다운 믿음이네요. 절대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안상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이 자꾸 압박을 가하면은요. 조금만 더 압박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압박하면 안상수 후보가 빡쳐서 아마 선관위에 고발할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후보자를 사퇴하게 하려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당은 앞으로 계속 2번에서 3번 정도만 안상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내지는 뒤통수로라도 기자회견을 통하든 아니면 지역 민심을 듣는 자리에 가서 하든 한번 계속 압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상수 후보가 자기의 목을 걸고 아마 자유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가는 그런 아주 행복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보온병으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투척하는 이런 상황이 보여. 안상수 후보님 그 보온병으로 폭탄 만드는 방법 저희가 알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말만 들어도 따뜻하네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 그러면 이게 이간질의 수법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선거판은. 같은 진영 내에 분란이 생기면 누군가는 끼어들어서 이간질합니다. 김태호에 대한 투표형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본진이었던 곳에서부터 선거가 지게 되면 사실은 정계 은퇴하는 게 맞거든요. 자기의 본진에서 완전히 불신임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 정계 은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배수진을 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이 또 이제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될까봐 아직 정계 은퇴는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는 이 찌질함. 은퇴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려. 근데 김태호는 안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부분이요. 저는 이미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얘기하려면 김태호는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진다라고 말을 하는 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다 진다고 말하지. 어쨌든 홍준표의 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스탠스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스탠스가 사실은 변한 게 없고 똑같아요. 이 발언들이 나온 것을 보면 지면 자기가 물러나면 된다. 뭐해서? 당대표에서. 그렇다고 은퇴할 나이는 아직 안 됐고 다음 당대표 또 출마하면 되지롱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략 이렇게 봐요. 당대표 물러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만 각종 논란을 만들어서 선거에 진 게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다음 정당대회 또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물러나다는 약속은 지켰잖아. 그렇죠. 그리고 재신임 받겠다 이거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까지도 공천권 행사하는 당대표 남아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정계원 때 결사반대. 간절히 바랍니다. 똥 바를 때까지 간절히. 이제 김경수 후보도 이번에 선거 운동하는 거 보니까 진주의료원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홍준표의 상징적인 부분이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뭐 이런 부분이었었죠. 그렇죠. 거기서 씨를 말려야 됩니다. 만약에 부울경을 다 가져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건 엑소더스예요. 부울경을 다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은 진짜로 TK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 다 입당 원서를 다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받아주면 받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냐면 홍준표를 싫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임, 홍준표를 딸랑이처럼 믿고 따랐던 의원들 모임, 홍준표도 싫고 그 나머지 중진도 싫어하는 친박들 모임, 그리고 홍준표한테 무시당했던 중진들 모임, 유승민과 가까운 뭐 이런 사람들 복당파 모임.
그건 당이 한 4개로 나눠져. 야, 안철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니요, 안철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당제의 어떤 화신으로서 홍준표가 어떤 기능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은 거고요. 홍준표 씨가 있음으로써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 어떤 실타래 속에 딱 이게 묶음의 핵심이에요. 얘만 풀면 돼. 자유한국당은 이런 논란 속에 지지율이 확장성이 없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홍준표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들이 홍준표는 어디다 하시라고 이야기해.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네 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친박 또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여파기도 하겠지만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홍준표 너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책임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게 친박의 책임 그리고 똘똘 뭉치지 못했던 기존 중진들이나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당에 있어서의 뒷짐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 이렇게 묻는 이런 과정으로 변질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그런 논란에 휩싸인 대장이 자리를 물러나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이 다시 이렇게 추스리는 기회가 되는데 완고하게 버티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찢어지는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소위 좌파들은 정권 잡으면 퍼주기 바쁩니다. 북에 퍼주고 국민들한테 무분별하게 퍼주고 남북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을 덮겠다. 나는 국민들 현명하다고 봅니다. 덮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면 내가 물러나면 되고.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새 버릇을 남 주지 못하고 네거티브와 색깔론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생뚱맞고 가짜 뉴스를 직접 만드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절진한 색깔론과 저급한 네거티브는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일 후 6월 13일 상식이 이기고 정책이 이기며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할 건데요. 지금 지방선거의 사실상 키는 경남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경남이 이기느냐 지느냐인데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남은 김경수 후보가 압승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쪽이 이긴다고 하니 논란 끝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시장의 욕설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게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파일이어서 유튜브에서 차단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명으로 넘어가서 또 올리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가보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발가락 절단과 관련한 그 의혹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의 대전시장 후보들이 무슨 퍼포먼스를 했냐면은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내밀고 여러 명이 발가락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게 허태정 후보를 어떤 비하하는 네, 것인가요? 비하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발가락 장애를 가지신 분을 예.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미 구청장 선거 등에 나가면서 예. 다 이렇게 해소가 된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 마타도를 제기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건 지난주에 이재명 시장의 욕설 파일을 올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재명 후보 52.6 그리고 남경필 18.8 격차는 33.8입니다. 지상파라든지 보도 채널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전혀 없잖아요. 예전에 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한번 공개가 됐던 거고 여러 차례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후보로 등장할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어가지고 새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관심이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지지율이나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있을 수가 없고 뭐 사실 지지율 격차가 30%가 넘어가면 사실 뭐 어떤 네거티브를 쓴다고 한들 그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오는 거거든요. 논란이 됐을 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논란이 됐을 때 이건 불법 행위다. 예. 논란이 됐을 때 일제히 전국을 한번 휩쓸고 간 이슈잖아요. 근데 경기도에 내에서 지지율의 변화가 없어.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그건 흠결이 될 수 있죠. 당연히. 흠결이죠. 예, 흠결이죠. 공인인 예, 사람이 예, 그렇게 하는 예. 거는. 근데 그걸 제기한 사람들의 자격 조건에 더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니들은 더 하는 놈들이잖아 하는 이런 식의. 우리도 한번 조만간 남경필 특집 한번 해볼까 싶어요. 남경필의 어떤 사생활 부분 같은 거. 그런 측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경기도민의 뜻의 반영. 이 정도 가지고. 예. 사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하면서는 정책을 정말 잘했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
공약이네 뭐 어떤 정책 같은 부분이 지금 네거티브가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피해 보는 사람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재명 시장이라고 봐요. 공약이 굉장히 뭔가 잘 개발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공약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거티브로만 서로 이렇게 공방에 오고 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근데 지지율의 변화는 없어. 이건 정말로 멘붕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 당선 가능성입니다. 지금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52.6, 남경필 18.8, 무려 격차가 33.8인데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이 63, 남경필이 13.1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하는 게 23.6이라고 있는데 예. 그거 합쳐도 이기지 안 되죠. 못하는 예. 상태. 정확하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율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후보자 개개인의 뛰어남과 뛰어나지 않음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의 후보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후보이냐로 판가름 나는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52% 정도 김경수 후보도 비슷하거든요. 김경수 후보도 내려가서 지금 경남에 가서도 52, 3%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거 완벽하게 전국이 거의 민주당 지지율과 맞물려 돌아가요. 결국에 이건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되는 문제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경기도를 잃는 문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더 싫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누구를 다른 사람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재명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나비 효과는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경남도지사 잃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지. 이게 남북 관계가 앞으로 이제 계속 단북 사업이 더 많아지고 교류도 더 많아질 텐데 과연 자유한국당 소속의 도지사가 남북에 바로 면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지사가 과연 청와대나 행정부의 평화를 위한 그런 여러 정책들에 화끈하게 협조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스스로 개혁적인 정책들을 펼칠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경남이 매주 여론조사를 해요. 김경수 53.4, 자유한국당 김태호 33.2. 두 사람 다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격차는 20.2로 똑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55.1, 35.4. 지금 이재명 후보는 욕설 논란,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논란. 이게 노출이 다 된 상황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섭다. 이제 네거티브가 안 통하는 어떤 선거판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경남에서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47.7%, 자유당이 26.8%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어떤 그 암묵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김경수 후보의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드루킹 사태를 통해서 얼굴과 이름을 매칭시킴으로써 호감도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유당이 기대했던 바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창원시장의 향배 같은 거거든요. 창원은 경남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제일 큰 도시죠. 그러니까 PK권에서 부산과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큰 도시.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을걸요? 그러니까 예. 굳이 하자면 예. 광역시도 예. 될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인데 울산과 부산은 이제 분리돼 있으니까 경남에서 보면 부산과 울산은 다른 행정구역이니까 예. 경남으로 보면 아마 창원이 제일 큰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진 후보가 조진네. 홍준표의 측근이었던 사람, 경남의 부지사였던 사람, 학교 후배인 그 조진래 후보가 공천이 되면서 물론 이 슬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홍준표 씨가요. 지방선거의 승리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는다. 지면은 물러난다. 안 돼! 가지마. 왜? 계속 있어야지. 총선까지 쭉 가주길. 물론 임기는 그때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월급도 없는 자리라지만 그래도 당대표직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비서도 근데 있고. 이게 비문 아니에요?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이죠? 아, 그러니까, 1등하기는 어렵지만 2등은 안 놓친다. 그런 뜻인가? 아, 이해가 안 되네.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받아들입시다. 개똥 철학. 지면 내가 물러나면 된다. 안 된다니까. 종신 집권해야 된다니까. 해산될 때까지. 승리는 어렵지만 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오늘 또 홍준표는 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 적의 수장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위치예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어떤 형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밴드웨건하고 언더독이라는 효과로 다른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예요. 지지율이 안 나오는 쪽은 투표지 꺾이고 지지율 나오는 쪽은
뭐 나쁘게 보면 어차피 이길 거니까라고 투표장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에 있어서 선거란 투표란 전쟁과도 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확실히 이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네.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투표장 안 간다 이런 식의 것들은 가설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기는 선거는 무조건 나가서 이긴다. 근데 참패가 예상되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신들의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면 가서 찍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거 인정한다. 승리는 어렵지만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질 거니까 일단 니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서 혹시나 지면 물러날게. 이런 정도. 굉장히 하기야. 슬픈 소식이네요, 진짜.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먹지 않았다. 약간 이런 필인 것 같은데. 하긴 뭐 질 거니까 대충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지율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파이팅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기자가 물어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 지면 정계은퇴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경남지사 그 선거 이야기하면서 드루킹 특검 등으로 이슈가 된 경남지사 선거 전망과 관련해서 김태훈은 안 진다 이렇게 승리를 자신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번 선거의 코어는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경남이에요. 그러니까 경남이 사실 올인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경남이 지면 홍준표가 내걸었던 일종의 공약 뭐 6개? 예. 사실상의 정계은퇴에 가까워지는 상태거든요. 지금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남지사 선거에 지고 지방선거에 지면 정계은퇴할 거냐고 물으니까 나 이게 정말 찌질하다고 보거든. 나는 정계은퇴할 나이가 아직 안 됐다. 정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계은퇴하기는 좀 아깝다 이런 뉘앙스인데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보면 네거티브에 굉장히 나쁜 쪽으로 끌고 갔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자기가 전직 경남도지사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일종의 홍준표에 대한 재신임은 경남에 걸려 있는 거예요.